저는 미국 LA에서 살고 있는 신디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역시나 제 첫 번째 직장을 다니며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곳은 일은 많지만 월급은 두둑해서 만족하면서 다녔는데요. 또 다른 단점을 굳이 꼽아보자면 회사에 가기 위해 노숙자 텐트촌을 가로질러 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차피 자가용을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 미국에서 노숙자 텐트촌은 정말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이걸 단점이라고 꼽아야 할지 모르겠긴 하지만요. 마침 LA 내의 모든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한다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고 실제로 노숙자와 정부에서 온 사람들 간의 실랑이가 종종 벌어져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건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는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같았죠. 그러다 한 번은 약물과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텐트촌의 다른 노숙자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동양인 한 명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는 정신도 멀쩡해 보였고 얼굴도 말끔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의 귀엽게 생긴 외모와 큰 키를 보고 마음이 끌리긴 했으나 노숙자와 친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그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노숙자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의지가 없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몇 달간 텐트촌을 가로지르면서 저도 모르게 그 동양인 남자만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한 번은 텐트촌에서 그 동양인을 찾느라 운전 중에 한눈을 팔아서 큰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죠. 그렇게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알아낸 사실은 그가 정말 특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노숙자들은 자신의 살부터가 무척이나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남을 돕거나 베푸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동양인은 자신도 노숙자임에도 근처의 다른 노숙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고 심지어 나이가 많은 백발의 노숙자에게는 굉장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두 손으로 물건을 건네는 행위는 미국에서 익숙지 않은 개념이라 저는 그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가 노인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한 번은 그 동양인이 다른 노숙자가 텐트를 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장면까지 보고 저는 도대체 그의 정체가 뭘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날따라 회사 일이 늦게 끝난 저는 밤늦은 시간에 퇴근하게 되었는데 밤에 노숙자 텐트촌 주변은 무척이나 위험해서 그런지 다른 차들이 아예 지나다니지 않고 있더군요. 저 또한 이곳을 돌아서 갈까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역시나 피곤에 찌든 저는 아무 일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텐트촌을 가로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안일한 생각 때문에 저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죠. 갑자기 어떤 노숙자 한 명이 도로에 불쑥 튀어나왔고 당황한 저는 도로에서 나와달라고 부탁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제가 상향등으로 자신의 눈을 아프게 했으니 보상금을 받아야겠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때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에게 돈을 줘서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갑을 꺼냄과 동시에 다른 노숙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더니 이내 제 차를 둘러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제 차를 마구잡이로 흔들어댔고 공포에 질린 저는 그들에게 제가 가진 돈 전부를 건넸지만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제게 원하는 건 따로 있는 듯 했죠. 사실 노숙자 텐트촌에 잘 못 들어왔다가 그들에게 여자로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봉변을 당하거나 가끔은 약에 취한 이들에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내게 벌어지는구나 싶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그렇게 그들이 차 문을 깨부수려는 순간 갑자기 멀리서 어떤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노숙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멀리서 소리를 지른 남성은 휘파람을 불며 그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던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달려든 노숙자들을 진정시켰고 아마 그는 이 노숙자 텐트촌에서 꽤나 인정받고 있는지 웬만한 노숙자들은 그의 말을 고분고분 듣고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이나 술에 너무 취해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노숙자들이 끌고 갔죠. 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동양인 남성은 패닉에 빠져 오열하고 있는 저를 달래주며 이젠 괜찮다고 안심시켜줬는데요. 저는 그 덕분에 침착을 되찾게 됐고
그에게 보답을 할 테니 텐트 위치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죠. 그러자 그는 여기는 너무 위험하니 찾아오지 말고 전화를 달라며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노숙자가 휴대폰이 있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뒤로 한 채 그는 고마우면 밥이나 한번 사라고 말한 뒤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 돌아와서 그에게 연락을 취했고 저희는 3일 뒤에 근처 식당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는 노숙자 텐트촌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빛나고 깔끔한 차림으로 등장했는데요. 자신은 한국인이고 이름은 현수라고 밝힌 그는 엄청나게 유쾌한 사람이라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그에게 일자리 구하는 걸 도와줄 테니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떻겠냐고 묻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그는 껄껄 웃더니 자신은 이미 직장이 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는 LA 근처에서 조그마한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저 우수한 한식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로 한국에서 LA로 오게 된 현수 씨는 운이 나쁘게도 최근에 임대료가 폭증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생각보다 훨씬 작은 공간에 식당을 차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 식당 임대료를 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한 칸짜리 밤조차도 구할 수 없었다고 했죠. 심지어 생각보다 주방도 엄청나게 좁고 가게도 협소했기에 자신의 큰 키를 고려한다면 테이블을 전부 한쪽으로 치워도 자신은 쭈그려서도 못 자는 수준이라 어쩔 수 없이 노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행히 가게가 이렇게 협소한데도 미국인들이 자신이 만든 한식을 좋아해줘서 이제 다음 달부터 텐트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했는데요. 저는 현수 씨의 생활력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떻게 미국 경찰도 못 말리는 약에 취한 노숙인들을 통제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현수 씨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더군요. 한국에는 어려울수록 더욱 나누는 문화가 있거든요.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감사하게도 주변의 어른들이 제게 식사를 차려준다거나 돌봐준다거나 하는 호의를 베풀어준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이곳 텐트촌에서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눴던 것뿐이고 이렇게 제 진심을 보여주니 처음에는 저를 위협하고 동양인이라며 무시하던 노숙자들조차 하나같이 제게 마음을 열고 가족처럼 대해주더라고요. 남의 아이를 무료로 돌봐주거나 먹을 것을 나눠주다니 미국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호의기에 저는 한국은 대체 뭐하는 나라인가 싶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통제가 안 돼서 미국 정부마저 손 놓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마저 인정받는 이 한국인에게 존경심을 느꼈죠. 미국 내에서 수많은 강력범죄를 일삼고 있고 미국을 병들게 하는 노숙자들이지만 만약 저희가 한국인들의 방식을 배운다면 이런 노숙자 문제를 큰 힘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수 씨의 한식당도 날이 갈수록 인기가 많아졌죠. 그도 그럴 것이 요즘 미국에서는 키오스크라는 기계로 결제를 해도 온라인으로 결제를 해도 심지어 택시를 타도 팁을 제공해야 하는데 현수 씨의 한식당은 팁을 일절 받지 않음에도 굉장히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미국인들은 안 그래도 서빙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음에도 팁을 강제로 내야 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분노해 있는 상태인데 현수 씨의 한식당은 오히려 손님이 감사함을 느낄 정도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팁이 없으니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또한 현수 씨의 한식당은 미국의 웬만한 패스트푸드보다 훨씬 빠르게 요리가 나왔는데요. 현수 씨는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해서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며 좁은 주방에서도 일일이 최적의 조리 시간을 투자해서 빠르게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패스트푸드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완성도 높은 요리가 말이죠. 그리고 테이블을 다소 좁게 배치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식사를 오래 하고 가는 손님도 적었고 테이블 회전도 굉장히 빨라서 많은 이익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현수 씨의 최고의 요리 실력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경영 전략을 통해 식당을 운영하니 현수 씨의 한식당은 규모가 23배는 큰 다른 식당들보다도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의 한식당은 규모가 23배는 큰 다른 식당들보다도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수 씨의 이런 전문적이고
똑똑한 모습에 푹 빠져버렸고 뭐에 홀렸는지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제가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전부 투자해서 식당을 조금 더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수 씨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그렇게 저도 그를 도와 더 커진 가게에서 일하게 됐죠. 그리고 그의 일을 도우면서 저는 한국인들은 요리 실력이 훌륭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현수 씨는 홀에서 먹고 가야 하는 정통 한식뿐만 아니라 김밥이나 떡볶이 같은 포장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까지 다채롭게 준비해 놓으며 그야말로 홀 손님과 포장 손님들을 전부 끌어당기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식이 익숙지 않은 몇몇 미국인들을 위해 핫도그를 준비해두기도 했는데 그 핫도그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치즈나 소시지, 고기, 감자가 든 한국식 핫도그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식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 손님은 자연스레 저희 식당의 다른 한식 메뉴 주문으로 이어졌죠. 이렇듯 현수 씨의 똑똑한 전략과 한식의 우수성 덕분에 저희는 점점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됐고 저는 덥고 정신없는 주방에서 일하는 와중에도 제게 짜증 한 번 낸 적 없는 현수 씨의 자상함에 반해 그와 약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는 완벽한 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현수 씨는 굶주린 사람이 음식 국어를 하면 맛있는 한정식을 공짜로 대접해준다거나 한국인들을 보면 반갑다며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가끔은 자신이 머물렀던 노숙자 텐트촌에 가서 음식과 생필품들을 나눠주고 오기도 하거든요. 한국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밥을 굶고 다니는 사람만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돈이 없어 굶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한국인으로서 수치라고 하면서 말이죠. 미국에서는 남에게 대가 없이 뭔가를 베푼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에 저는 그에게 잔소리도 몇 번 해봤으나 이제는 현수 씨를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다 보니 저 또한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처럼 차가웠던 제 마음도 점점 따스해지고 있거든요. 한국을 사랑하게 돼버린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